자, 46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일단 요거를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두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2라면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2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부분을 내가 전개를 해준다고 했을 때 2배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0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미 두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뒤에 곱을 써주면 된다. 이거를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걸 바로 쓰실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꼭 이제 중간 과정에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놈을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요 놈과 요 놈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지금 통분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지금 곱해주게 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해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요 풀이를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해요. 자, 지금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면 지금 2차 방정식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의 역수 있죠. 이 역수들을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요렇게 거꾸로 가주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새롭게 찾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찾아주고 그다음 4x야. 그럼 이거 그대로 4x 적어주고 그럼 여기 x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럼 뒤에 플러스 1은 0. 자, 요렇게 찾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원래 2차 방정식의 역수들을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1번과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다른 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풀이를 이해했는데 뒤에 거는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보세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렇게 역수의 근을 가지는 어떤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내가 이제 쭉 반대로 해가지고 구했잖아요. 이건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도 확장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2차 방정식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고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 근이 역수에 해당하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 개수를 거꾸로 가서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각보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원래 문제를 풀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유도를 해나가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두 근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저 2차 방정식에 알파를 넣었을 때 요 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의 알파 제곱을 나눠 볼게요. 선생님, 근데 알파가 그러면 두근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떡하나요? 그럼 알파 제곱 못 나누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인데, 애초에 이 두근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 이 역수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근은 0이 아니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c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내가 반대로 써주게 되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같은 방식으로 베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방법을 진행을 해주면 c 곱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베타 이제 b 베타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두 개를 알아내냐면 얘네 두 개를 알아내요. 자, 지금 뭐 보이나요? 자, 지금 내가 이 알파분의 1에 해당하는 애를 x로 바꿔보고 베타분의 1에 해당하는 애를 x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애를 생각하면 요 두 개의 식에 의해서 요 놈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것이 보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잘 익히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